전세계 25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 더더욱 반갑습니다. 아이들에게 코딩 교육을 필수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코딩을 좀 더 접하게 하려는 노력일 겁니다. 2019년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17시간의 코딩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7시간을 2년에 걸쳐서 배우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이전 시간 진도도 까먹을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6학년 실과 시간에 편성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성인도 어려워하는 코딩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오바 같기도 하고 또 탁상 행정하고 앉아있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코딩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 속에 들어왔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에듀 업체들과 출판사들도 춘추 전국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코딩 교육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업체들이야 당연히 돈 벌어야 하니까 뛰어들어야 하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던 학부모님들은 갑자기 코딩 교육을 학교에서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싶습니다.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할지 아니면 책을 사줘야 할지 혹은 과외를 해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나오는 훌륭한 유튜브를 찾아서 틀어줘야 하는지 오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대다수 5, 6학년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들 세대가 아마 딱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그쯤 세대이실 겁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주판을 본 세대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그분들이 그러니까 대학생이거나 고등학생 때쯤부터 가정에 컴퓨터가 막 보급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는 그분들이 공부하기 바쁘고 대학 다니면서 강의 듣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해야 하셨을 테고 그 뒤는 PC 통신을 사용하거나 막 한글 워드 프로세서 정도 배우셨겠죠. 아마 관심이 더 있으신 분들은 로터스 1, 2, 3 정도 만지셨을 테고요. 근데 그 시절 초등학생 혹은 국민학생이었던 친구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몇몇 인사이트가 있었던 부모님들은 컴퓨터에서 미래를 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컴퓨터 학원에 보내는 유행이 열풍처럼 잠깐 불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컴퓨터 학원에서는 지금처럼 자격증 공부를 시키는 것도 아니었었고 컴퓨터가 그렇게 범용성 있는 장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도 하지 않았어요. 주로 타자 연습과 게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컴퓨터 학원에서는 베이식도 가르쳤다는 겁니다. 베이식은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그 당시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베이식,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GW 베이식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프린스 오브 퍼시아, 페르시아의 왕자나 프레히스토릭, 고인돌 같은 게임을 학원비를 날려가며 열심히 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식을 통해 어렴풋이 그때 당시 아이들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대충 이런 거구나, 개 복잡한 거구나 하고 적어도 경험은 한 최초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 그러니까 지금 갓 아이를 키우거나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세대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가 맞이한 상황을 감히 생각해 보건대 마지막 아날로그 세대의 자식이 첫 번째 코딩 교육을 받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생각이 교차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IT 산업의 천병이자 현업에서 죽으라 뛰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조금이나마 그러한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코딩 교육용 실습 소프트웨어에 대한 영상을 찍기도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정규 교육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자식을 교육시켜야 하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고등학교는 선택 과목이니까 논외로 하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교육 과정까지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코딩 교육 과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17시간으로서 실과 과목에 속해 있고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가 6학년 과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의해 절차적 사고 함량, 프로그래밍 구현 크게 3가지 정도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행학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행학습을 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행학습은 아이에게 뭔가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생소한 개념을 배울 때 모르는 게 있으면 아이들은 좌절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망을 만들어주면 그걸 딛고 배워보는 정도, 이까지가 알맞은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가르친다면 아마 흥미가 떨어져서 정규 교육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산만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각설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프트웨어의 이해와 프로그래밍 구현 부분은 아이들에게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거예요. 먼저 소프트웨어의 이해는 기본적인 개념을 다지고 가는 부분이고 이론이기 때문에 몇 가지 어렵거나 헷갈리는 개념 정도만 짚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이해 정도겠죠.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의 차이 등 애매한 부분까지 가려낼 수 있다면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래밍 구현은 대부분 실습 프로그램의 활용과 구현으로 이루어지는데 요즘 아이들은 워낙 컴퓨터 조작에 익숙하고 흡수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학원에서 배우거나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안 되면 집에서 숙제로 따로 하시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실습 소프트웨어는 무료이고 집에서도 쉽게 사용 가능하니까요. 자, 문제는 절차적 사고 함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절차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익숙치 않은 아이라면 혼란스럽고 매우 어려운 과정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절차적 사고 함량을 위한 보충 자료는 보통 공간 지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 접기 순서라든지 길찾기라든지 블록 쌓기 같은 것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보통 그런 부분에서 평소 때 약한 것 같다면 집중적으로 선행학습을 시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중학교 코딩 교육 과정인데요. 중학교는 정보라는 별도의 과목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다만 그 내용은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좀 더 심화시킨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정보 문화, 자료와 정보, 문제 해결 능력 함량, 컴퓨팅 시스템 네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정보 문화 단원과 그 자료와 정보 단원은 과목에 대한 흥미 유발과 더불어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주요 단어에 대한 개념 정의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 과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문제 해결 능력 함량과 컴퓨팅 시스템 부분인데요. 문제 해결 능력 함량 단원에서는 알고리즘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처음 보면 숨이 턱 막힐 수 있습니다. 마치 수능 수리 영역에서 예상치 못했던 도형 그림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보통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알고리즘은 거의 대부분 풀이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순서도를 그리고 해석하는 요령이나 길찾기 알고리즘 같은 것은 연습으로 충분히 향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단원 제목이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어서 해결하라는 뜻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순서도나 알려진 알고리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선행학습하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이 문제 해결 능력 함량 단원에서는 실습을 포함한 프로그래밍 꼭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소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해서 아이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의 결과의 유형이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몇 가지만 골라서 실습 프로그램에 맞춰서 몇 번 짜보면 아이들은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실전에 강합니다. 그동안 컴퓨터로 게임만 하는 것 같죠. 물론 게임만 했을 겁니다. 그래도 프로그램 하나는 기차게 잘 다룰 겁니다. 컴퓨터에 익숙하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차피 실습 시간에 교과서에 있는 거 빨랑 만들고 실습용 컴퓨터에 몰래 숨겨놓은 게임 선생님 몰래 해야 되니까 더 잘할 겁니다. 컴퓨팅 시스템 단원은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컴퓨터가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는지 또한 간단한 회로의 구조는 어떤지 실생활에서 그러한 컴퓨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습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프로그램만을 생각하다가 실제 사물과 센서까지 융합해서 생각해야 하니까 그 개념이 매우 생소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피지컬 컴퓨팅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키보드로 글을 넣어서 컴퓨터에 저장하고 프린터로 출력하듯이 센서로 온도를 받아서 컴퓨터에 저장하고 비닐하우스에 물을 뿌리는 이 입력, 연산, 출력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둘째, 실질적으로 프로그램과 실제 장비가 어떻게 통신하는지 어떤 값들이 오고 갈 수 있는지 잘 알아야 하고요. 셋째, 실습 프로그램으로 그것들을 능숙하게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득 예전에 수능 만점자가 한 이야기 중에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더니 만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말 굉장히 얄미웠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코딩 교육은 일단 교과서를 열심히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코딩 교육은 어떤 수요가 무르익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인즉 아직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교재도 아직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뭔가 깊은 수준의 교육보다는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즉 정규 교육에서 요구하는 교환에만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코딩 교육 교과서와 계정 교육과는 보수적인 면이 강합니다. 결코 미지의 과목이 아니고 때로는 단순 암기에 가깝기도 해요. 프로그래밍이나 정보 처리 자체의 난이도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고등학교 교육과정부터 시작합니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하는지 관심을 갖고 먼저 지켜봐 주시고 제가 언급한 부분을 참조해 주신다면 교과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